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개념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관사 그 두 번째 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관사가 있는지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사의 종류 두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관사를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배웠어요. 그렇죠? 부정관사에 비해서 정관사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요. 정관사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기호를 나타내는 동사들도 배웠죠. 그래서 기호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는 정관사를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어떠한 관사가 있느냐? 첫 번째 볼게요. 자, 부분 관사가 되겠습니다. 자, 말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관사가 무슨 또 부분까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프랑스어에서 부분 관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어떤 단위를 쓰지 않고 관사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것은 뭐 한 병의 물이라든지 한 잔의 커피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릇을 쓴다든지 아니면 단위를 쓰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관사를 통해서 그냥 씁니다. 그래서 그 명사 앞에 관사를 쓰면 되는데 그 관사의 이름이 바로 부분 관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형태는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du 하고 de la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뒤에 모음이나 무음아시가 나오게 되면요, de l apostrophe로 이렇게 축약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셀 수 없는 물질 명사.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정해지지 않은 셀 수 없는 물질 명사 안에 음식이나 음료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이라든지 주스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앞에 이제 부분 관사가 쓰이고요. 그리고 추상명사 앞에서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추상명사는 뭐 예를 들면 뭐 용기라든지 뭐 행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거 앞에 이제 쓸 수 있는 관사예요. 무음이나 무음아시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는 이렇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를 한번 보시면은요, du argent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argent은 돈이라는 단어이고요, 은이라는 단어도 돼요. 근데 돈을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명사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de l'argent이라고 이렇게 쓰게끔 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요. du 이렇게 써야 되지만 몸과 몸이 겹치는 거, 이제 프랑스에서 실형하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녀는 돈이 있다라고 쓸 때 elle a de l'argent이라는 문장으로 쓰면 됩니다. elle a 이 아는 아부아 동사가 되는 거죠. 이제 아부아 동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라는 것은 이제 물인데 물 역시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de la eau로 써야 되지만 이렇게 축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il prend de l'eau, 그는 물을 마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prendre 동사는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뭐 타다도 되고요, 이렇게 마시다도 되고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다도 되고요, 뭐 가져가다도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상황에 맞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동사가 되겠어요. 이런 것이 이제 부분 관사다라는 거를 살펴봤고요. 이제 용법을 한번 볼까요? 부분 관사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정관사, 부분 관사 다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셀 수 없는 추상명사나 물질명사 앞에서 약간의 분량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라고밖에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양을. 그러니까 뭐 어떤 병에 들어있거나 뭐 그러면 한 병이 있다, 뭐 한 잔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냥 관사만 저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그 약간의 분량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문장을 보시면 on prend du poulet라고 합니다. 옹은 우리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인칭은 3인칭 단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요. 주어이고요. 그리고 prend 이렇게 3인칭 단수형의 변화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On prend du poulet. 우리 닭고기 먹을까? 라고 나오는데요. 닭고기, 음식이죠. 셀 수 없는 그 물질 명사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oulet는 또 남성형이기 때문에요. du 라고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u as de la chance라고 해서 행운, 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명사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들라라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이제 부분 관사가 되겠어요. 요거 되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faire 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faire 다음에 부분 관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뭐 뒤에 추상명사나 물질명사가 아니라 운동 또는 악기명 또는 이렇게 과목명 같은 그런 학문에 관한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부분 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볼게요. J'ai envie de faire du piano라고 나오죠. avoir envie de라고 하는 이제 수거가 있어요. 뭐 무엇 하기를 원하다, 바라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avoir envie de 동사 원형 이렇게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aire du piano에서 지금 피아노 악기명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du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다, 피아노를 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고 싶다, j'ai envie de faire du piano가 되겠어요. 피아노 남성이기 때문에 지금 뒤에 형태가 된 거고요. 밑에 보시면 Mon mari fait du tennis le samedi matin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Mon mari, 나의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마히가 남편이라는 단어고요. 남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mon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fait du tennis라고 나오죠. 테니스 뭐죠? 운동명이죠. 그래서 테니스를 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Le samedi matin,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어떤 요일이라든지요, 어떤 시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앞에 르가 붙으면 뭐뭐마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에 바로 르렌지가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렇죠. 월요일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르 samedi라고 해서 samedi가 토요일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앞에 정관사가 쓰이면서 뭐뭐마다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배웠죠. 토요일 아침마다가 되겠어요. 테니스를 친다. 자, 여기 뭐뭐마다 앞에는 정관사, 테니스 앞에는 부분관사 쓰인 거 이제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는 il fait du riz 라고 해서 쌀농사를 짓는다 라고 해서 이거 관용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관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앞에서 쓰일 수 있고 동사와 함께 관용적으로 faire 동사와 쓰인다 라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사는요, 이제 축약관사가 되겠어요. 축약관사는 뭐냐면 관사가 말 그대로 축약되는 거예요. 축소가 쫙 되는 거예요. 좀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관사가 어떻게 축약이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관사가 축약이 될 수가 있어요. 전치사 아와 그리고 드와 함께 만나면 축약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면 아 그리고 드 다음에 정관사 르와 레가 나오게 되면 축약을 해요. 르와 레가 나오게 되면 그 축약 형태인 오 또는 주, 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하고 드가 나오죠. 아 플러스 르, 아 플러스 레, 아 플러스 드 플러스 르, 드 플러스 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때 이 아와 이때 이 드는요, 이 전치사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가 가지고 있는 뜻 어디 어디에 또는 어디 어디에서, 드는 어디 어디의,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죠. 요 뜻 그대로 가져가서 관사하고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여기 해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축약 관사, 축약이 됐다라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뭐뭐에서, 뭐뭐에 대해, 뭐뭐에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그 전치사들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를 보시면 아, 르는 오가 되겠고요. 아, 레는 익스를 붙인 오가 되겠어요.
요것도 똑같이 오라고 발음을 해요. 드하고 르는 듀라고 발음이 되고요. 복수는 대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정관사 르하고 레만 있고요. 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정관사는 원래 르, 라, 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레는 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정관사 라는 축약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정관사 라나 L 아포스토피는 축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 하나하나 볼게요. Je travaille au restaurant이라고 나오죠. travail 그러면은 travailler, 일하다라는 동사의 변화형이에요. 그럼 나는 일한다.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뭐뭐에 전치사 아 그리고 그 식당 르 축약이 돼서요 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네덜란드에 간다라고 했을 때도 국가 앞에 레죠. 레 베이바, 베이바가 네덜란드거든요. 거기다가 아 만나서 오가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간다. 세 번째는 il parle du film라고 하는데요. parler de 명사, 그럼 무엇에 대하여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영화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했을 때 du로 축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ils viennent des États-Unis라고 얘기를 하죠. vienne는 무엇의 변화형이죠? 오다라는 거죠. venir. 그죠? 아시겠죠 이제? venir 다음에 드가 나오게 되면 어디 출신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에따주니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은 복수국가예요. 그래서 레가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드가 있으니까 드 플러스 레가 되니까 대로 축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서 온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관사 라나 엘 아포스토피 축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빵집에 라는 뜻을 가질 때는 알라 블랑주리라고 써야지 되겠어요. 축약이 되지 않아요. 디바 알라 블랑주리 너 빵집에 가니? 라고 할 때 저렇게 그대로 알라를 쓰셔야지 되겠어요. 축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축약 관사 아하고 드가 만났을 때 정관사하고 결합이 되면 이제 축약이 되는데 그때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는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관사 쓰라고 했어요. 자, 오늘 배운 것은 부분 관사 그리고 축약 관사였죠. 그럼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Qu'est-ce que vous voulez boire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qu'est-ce-que 라는 표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요. 자, 이거 끄죠. 무엇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스크가 있으면은 의문문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그래서 당신은 원하시나요? 무엇을? 자, voulez, vouloir 동사이죠. 원하다.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부아흐가 동사 원형이겠네요. 부아흐는 마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마시고 싶으신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미네랄 실브플레 라고 하죠. 오 미네랄, 미네랄 워터, 물 주세요 라는 거죠. 자, 물은 우리가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라고 했어요. 자, 셀 수 없는 거 부분관사를 써야겠죠? 그런데 여기 모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모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the L 아포스트로프로 써야 된다라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물 주세요 라고 할 때 de l'eau minérale s'il vous plaît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관사, 축약관사 모두 다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관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관사하고 축약관사 할 때 요거 듀 필름이라든지 네제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부분관사와 축약관사하고 부분관사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부분관사 듀 그리고 축약관사도 듀이기 때문에요. 뭐 듀 스위드 그러면 남쪽에서 온
이란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du sport 그러면은 이때는 faire du sport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운동을 하다니까 이때는 부분 관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Corée du Sud라고 해볼까요?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거죠. 남쪽에 있는 한국 그런 거죠. 요럴 때는 축약 관사다라는 거. 형태는 같지만 다른 관사의 종류이다라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사를 받고 연습 문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그 예문에서 바로 문장을 했기 때문에요. 첫 번째 괄호는 바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닭고기 먹을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펑드로 동사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먹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닭고기, 자, 뭐였습니까? 물질 병사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성이었죠. On prend du poulet, 부분 관사를 써야지 맞겠죠. 그랬더니 moi, 나, 이렇게 또 강세형 인칭 대명사 나왔네요. 그죠? 나는 j'aimerais manger 빈칸 viande라고 얘기를 합니다. j'aimerais 써 있는 거는요. aimerais, aimer 동사, 좋아하다라는 동사의 조건법이에요. 근데 조건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수능에서도 공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aimerais je voudrais 이 표현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공손한 표현이라든지 뭐 어조의 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막 세세하게 막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공손의 표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moi j'aimerais manger viande,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했죠. manger가 먹다라는 동사이죠. 자, 우리가 이거 manger 그 1군 동사 변화형 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1군 변칙 동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manger는 뭐의 변칙이었나요? 1군 동사이긴 하지만 1인칭 복수에서 누멍종으로 바뀌는 거였죠. 의가 하나 더 첨가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망공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망종으로 넣는 거 그런 거 있었죠. 자,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망주의 동사가 되겠어요. 먹고 싶다. 근데 뭘 먹고 싶다? 고기. 자, 고기가 진짜 음식물이 나왔잖아요. 음식이 나왔죠? 무슨 관사? 부분 관사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고기, viande는요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여성형 부분 관사 de la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되겠고요. 그럼 세 번째는 j'ai envie de faire 빈칸 피아노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faire 동사 다음에 악기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부분 관사 쓰죠. 피아노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faire du piano 이렇게 쓰면 부분 관사가 되겠습니다. 부분 관사를 맞게 쓴 문장이 되겠어요.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du, 두 번째는 de la, 세 번째는 du를 쓰셨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강의를 보시면서 그 자료실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서요. 빈칸 한번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의사소통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제가 요거 제안 혹은 권하기에서 본 것은 여기다 이제 축약 관사가 나와요. 오 시네마 보이시나요? 첫 번째 문장에 어디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 축약 관사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배울 그런 동사들도 있고 그리고 배웠던 그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안 혹은 권하기에서 이제 on va au cinéma라고 첫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on va 어디, 장소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 이런 뜻이 돼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시네마라고 나오죠. 아 플러스 르가 축약이 된 거예요. 극장에, 영화관에
뜻이죠. 그래서 영화관에 갈까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je peux vous aider 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사 변화할 때, 3군 동사 할 때 배웠던 동사이기도 한데요. pouvoir 라는 동사예요.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 aider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사를 우리가 준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울 텐데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뿌부아나 블루아처럼 이렇게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를 준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조동사는 뭔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프랑스어에서 조동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영어에서의 조동사의 개념이 아니라요. 복합 과거라는 과거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만들 때 필요한 동사가 이제 아부와 동사와 에트르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과거 분사를 붙이면 이제 과거 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복합 과거를 만들 수 있는 동사, 이 아부와 동사와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식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할 수 있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동사들은 이제 준조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나온 거고요. 주프 부제대에서 부는 당신을 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목적 보어 이 형태가 되겠는데요. 직접 목적 보어의 위치 이제 조만간 제가 대명동사 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우리 직접 목적 보어하고 간접 목적 보어의 형태는 배웠습니다. 그럼 직접 목적 보어는 동사 앞에 위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떡하나요? 자, 이렇게 준조동사와 동사 원형이 있으면요. 그 주된 의미가 있는 동사는 동사 원형이 되죠.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순이 주프 부제대라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저런 문장도 역시 제안 혹은 권하기의 문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승낙하기를 볼게요. 이제 뭐 제안을 하면은 그 제안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d'accord 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d'accord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라는 거. 조금 전에만 해도 나왔죠. 그다음에 c'est une bonne idé라고 하죠. 이데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아이디어도 되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앞에 본느가 쓰이면은 이제 좋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데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지금 본느 이데 이렇게 쓰인 거예요. 세 번째 avec plaisir라고 나오는데 avec plaisir는 이제 말하자면 이 plaisir가 기쁨,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함께라는 거니까 저의 기쁨으로 기꺼이라는 뜻이 됩니다. 승낙하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거절하기를 보시면요. 거절하는 것은 이제 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농 맥시를 쓰면은 이제 고맙지만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쓰고요. 그다음 주슈이 대졸레 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 표현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느 뿌빠 라고 나오는 표현은요. 이제 이게 뿌가 이제 뿌부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변화형을 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봤습니다. 자, 의사소통에서 지금 축약관사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는 뭐 의사소통을 통해서 좋아하다, 싫어하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관사도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관사를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어떤 관사를 배웠는지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부정관사를 배웠어요. 자,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할 때 쓰는 관사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관사,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한정을 받지 않는 그런 명사 앞에서 쓰는 거가 되겠고요. 한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특정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에 그냥 언급을 하거나 첫 번째 등장을 하거나 그런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관사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on과 with와 the의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복수 이렇게 있는데 단수 같은 경우에는요. 1, 숫자 1, 하나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1, 2, 3, 4, 5, 6, 7, 8, 9, 10 배울 때 엉이라고 배웠죠. 그때 그것이 바로 이 엉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수 배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 형용사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성, 여성 구분이 있는 거. 물론 두 번째도 쓰공드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엉이나 윗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형은 대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부정관사 편에서는 이제 몰랐지만 우리가 추격관사를 배우고 나니까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부정관사 대와 추격관사 대의 형태가 복수인 경우에 이제 동일하죠. 그죠? 요게 이제 축약 관사로 쓰였느냐, 아니면 이제 부정 관사로 쓰였느냐,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부정 관사일 때는 그냥 뭐 스송 대 뭐였죠? 스송 대 리브르. 그러면 이것은 책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책 앞에 쓰는 그냥 관사죠. 자, 이렇게 관사에도 복수가 있어서 프랑스어는 이렇게 앞에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그냥 부정 관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뭐 그는 미국에서 온다라고 할 때 il vient des États-Unis라고 해서 요거 우리 그때 문장에서 배웠죠. 추격 관사. 좀 전에 그는 미국에서 온다라고 할 때는 이제 저 때는 추격 관사가 되는 거죠. 드 플러스 레가 축약이 된 거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요. 어디에서 또는 어디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축약 관사가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명사 앞에 쓰이는 관사, 복수 관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정 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분 관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같은 형태가 있었어요. Du vent, il fait du vent. 그럼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는 요때는 이제 또 부분 관사가 되지만 il vient du Japon이라고 할 때는 일본에서 온다라고 할 때는 요때는 또 축약 관사가 되는 거죠. 같은 형태이지만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축약 관사 편에서 제가 요거 두 개는 부분 관사하고 축약 관사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부정 관사와 축약 관사는 또 언급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정 관사는요, 일반 복수 명사 앞에서 쓰이는 관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축약 관사는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런 의미 차이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관사였냐면 이제 정관사였죠. 정관사는 부정관사와 다르게 정해진 명사 앞에 쓰이는 관사이죠. 그래서 한정을 받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 앞에 쓰는 관사가 바로 정관사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어서 그게 제일 처음에 이제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차이였고요. 형태는 지금 이렇게 르, 라, 레가 나와 있고 뒤에 모음이나 무음아시가 오면 저렇게 축약이 되는 관사였습니다. 정관사의 쓰임은 첫 번째는 뭐 유일한 그런 하나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 태양, 뭐 방위, 국가, 나라, 그렇죠? 국가, 나라, 방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산 이런 것들은 이제 정관사를 우리가 썼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기호동사, 뭐 좋아하다라는 동사라든지 싫어하다라는 동사라든지 그런 거에도 항상 우리가 정관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 애매동사하고도 굉장히 많이 같이 쓴다라고 해서 이거 지문 함께 봤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뭐 제물라 뮤직 이런 것들도 한번 봤고요. 제물르 스포 운동을 좋아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좋아하다, 싫어하다라는 동사 뒤에 또 정관사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 이름 앞에는 보통은 이제 관사를 쓰지 않잖아요. 이제 고유 명사이고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지만 그 사람 이름 앞에 복수형인 내가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한 어떤 가족이라든지 부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총체적인 의미로 종류 전체를 나타낼 때도 또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롬무, 사람은, 인간은 기억나시죠? 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문장 기억이 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나요? 자, 신체 부위 앞에 우리가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소유 형용사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언급이 되는데요. 소유 형용사 나올 때 항상 요거 신체 부위에서는 정관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누가 봐도 누구의 신체인지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눈을 감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다리가 아프신가요? 그러면 당신의 다리가 아프신가요?를 물어보는 거지. 그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소유형용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체 부위 앞에는 정관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 fermez les yeux 눈을 감으세요. 뭐 j'ai mal à la tête 머리가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날짜 표현에 또 쓸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le premier mai 5월 1일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숫자 쓸 때 기억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매달 첫 번째 날은 항상 서술을 쓴다라고 해서 이거 언급해드린 거 기억나실 거라고 봅니다. 날짜 앞에는 항상 이렇게 르를 쓰기 때문에요. 물어볼 때도 날짜를 물어볼 때도 항상 르를 씁니다. 그래서 르 꽁비엥 오늘 르 꽁비엥이라고 쓸게요. 오늘 르 꽁비엥 그러면은 원래 그냥 세 꽁비엥 그러면은요, 그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거든요. 꽁비엥은. 그런데 꽁비엥 앞에 이렇게 르가 들어가면 날짜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꽁비엥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인원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날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짜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앞에 르를 쓰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도 그래서 르가 따라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꽁비엥 관련 문제를 보실 때 꽁비엥 앞에 르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날짜를 묻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날짜를 물어보는 표현에서 알맞은 표현을 골라라 라고 할 때 그거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거였죠. 뭐뭐마다 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주기성을 나타내거나 어떤 단위에서 뭐뭐당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 예문에서도 봤듯이 요일 앞에 이렇게 쓰면은 뭐뭐마다가 됐죠. 그리고 르 마땡 아침마다 이렇게 주기성, 반복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관사 하나로서 나타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당 단위 앞에 이렇게 쓰면은 킬로그램 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상으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정관사예요. 그래서 정관사에서는 의미를 어떤 구체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의미로 또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관사였고요. 내용이 부정관사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공부할 것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 정리를 하는데도 정관사가 훨씬 더 내용이 많아 보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 배운 부정관사가 되겠는데요. 부정관사는 뭐였습니까? 부분관사는 뭐였죠?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 앞에 쓰는 관사가 바로 부분관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관사가 셀 수 없는 거 앞에 쓴다는 것이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뭐 관사인데 무슨 부분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어에는 셀 수 없는 것 앞에 이렇게 뭐 어떤 그릇이나 어떤 뭐 병이라든지 그런 단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관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들로 같은 거, 물 이런 것들을 이제 저렇게 부분 관사로 쓰는 거죠. 드로에서 오는 모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드 엘 아포스트로프로 저렇게 씁니다. 이런 예문이 드 라그정 같은 그런 예문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 관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페어 동사와 함께 쓰이는 부분 관사였는데 기억나시죠? 운동명이나 악기
그리고 이제 과목과 같은 그런 학문이 나오게 되면 이제 부분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운동, 악기, 그쵸? 그리고 학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부분관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관사의 쓰임 좀 독특한 거, 관용적으로 쓰는 거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약관사가 있었죠. 축약관사 아 플러스 드, 아 플러스 르, 레, 드 플러스 르, 레가 만나면 이제 축약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네 가지 형태가 있었고요. 정관사 라하고는 축약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빵집에서라고 얘기할 때는 알라 블랑제리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축약관사의 형태는 요거 듀와 대 같은 경우에는 요게 부분관사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정관사의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잘 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관사의 쓰임 같은 거 잘 보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축약관사 이렇게 봤고요. 이제 관사편을 쫙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관사의 생략에 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이 관사의 마지막 편이 되겠는데요. 관사가 계속 쓰다가 또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사가 시험 문제에서 문법에 나오면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시간으로까지 쪼갤 만큼 다양하고 그 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사의 생략하고 부정의 득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관사가 끝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문화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는요, 프랑스의 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져봤는데요. 박물관은 조금 좀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관심도 많이 가고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관사편을 2번 이렇게 연속으로 하니까 조금은 좀 여러분들 리프레시 되는 마음에서 제가 박물관을 가져와 봤어요.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거는 오르세 박물관 또는 오르세 미술관이라고도 불리는 박물관인데요. 이거는 지금 동그랗게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떠오르는 뭔가 있지 않으신가요? 자, 기차역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원래 기차역이었어요. 이 박물관이. 근데 기차역을 이제 개조를 해서 박물관으로 만든 거죠. 딱 보시면 조금 비슷해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 또는 박물관이라고 하고요. 오르세 미술관은 여러분들이 미술 교과서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굉장히 반갑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보면 이제 내용, 원래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건설한 철도역이자 호텔이었습니다. 저 딱 보면 이제 철도역 같이 보여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더 그렇습니다. 1939년부터는요, 더 이상 철도역으로 사용되지 않았고요. 1986년에 19세기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재탄생했어요. 그래서 파리의 명소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 모네, 마네, 반 고흐, 드가 등의 작품들이 많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화가 이름만 봐도 우리가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들어가 보시면은 훨씬 더 익숙하다라는 느낌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루브르 박물관보다는 오르세 미술관, 오르세 박물관에 더 애착이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정겨운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루브르는 굉장히 크고 볼 것도 많긴 하지만 굉장히 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아무튼 오르세 미술관이었는데요. 오르세 미술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오르세 미술관과 더불어서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박물관이죠. 보시면 1793년에 혁명 정부가 루브르 궁을 개조해서 만든 것이다. 원래는 이제 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을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세계 문화유산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리고 런던의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이죠.
BC 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작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넓어요. 작품으로는 밀로의 비너스, 모나리자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하면 이제 모나리자가 제일 유명하죠. 네, 모나리자 앞에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안전 장치를 좀 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루브르 박물관은요, 루브르 궁을 개조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요 프랑스어로 바꿔서 이제 문화 영역에서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 파트는요 사실 어디에 뭐가 나올지 모르고요, 어떠한 문화가 어떠한 주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상식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꼭 수특에 나와 있는 교재로만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랑스 문화에 관련되는 뭐 기사라든지 뭐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요, 한 번씩 한글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한번 상식을 쌓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박물관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박물관을 보시면은 사진을 딱 보면 저게 박물관이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철제 건물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공식 명칭은요, Le Centre Georges Pompidou라고 합니다. 그래서 뽕피두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의 그 구조가 밖으로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 만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저게 이제 이 건물의 특징이 되는 거죠. 보시면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조르주 뽕피두의 이름을 따서 1977년에 개관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조르주 뽕피두가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는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특히나 역대 대통령 하셨던 분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장소를 명칭을 짓기도 합니다. 샤를르 드골 공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골 장군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1977년에 개관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내부 구조가 밖으로 노출된 형태가 이 박물관 건축의 주요 특징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공공정보도서관, 20세기의 중요 미술품 등이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음악연구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외에도 영화관, 극장, 강의홀, 서점,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센터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박물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더 확장이 된 여러 가지의 그런 센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몰 정도?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무튼 이게 명칭을 Le Centre Georges Pompidou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박물관이 되겠는데요.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시지 않은 박물관이기도 하실 거예요. 사진도 그렇고요. 많이 언급이 되어 있던 그런 박물관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화 영역에 나오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독해 능력만으로 지문을 알아두셔야지, 그 독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죠. 보면은 르뮤제 기메, 실업가 기메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수집한 고미술품과 종교관계 고문서를 토대로 시작을 했고요. 1927년에 이제 국립이 되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창립 이후에 많은 개인 수집품들을 기증을 받았고 프랑스 고고학 조사단의 발굴품을 더해서 내용이 다양하고 충실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박물관의 특징은 어떤 고미술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고학 조사단의 발굴품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약간 특색이 있는 박물관이 되는 거죠. 이 박물관은. 1945년에는 루브르 미술관 동양부에 속해 있던 작품이 이관이 되어서 세계 유수의 동양미술관이 되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미술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읽으면 얘는 그냥 고미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끝날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동양미술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고미술품인 것 같은데 독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유수의 동양미술관에까지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익숙하지 않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한번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처음 본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한국말로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물관까지 봤고요. 오늘 이제 관사편에서 두 번째 관사편을 봤는데 첫 번째 부정관사부터 시작을 해서 정관사 그리고 축약관사 그리고 부분관사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관사가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능에 나올 때는 이런 관사가 다 한꺼번에 집약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셨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오늘 배웠던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웠던 거 함께 총망라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에는 또 관사가 어떻게 생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